재능이어서 뭐 나는 노력해도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성향 탓해버리고 그냥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안 바뀌어. 모든 신체는 성인이 되면 노화를 하지만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다. 특정 분야를 많이 하면, 특정 분야 공부를 많이 하면, 특정 분야 스킬을 많이 키우면 어떻게 된다? 그 분야의 신경섬유가 촘촘하게 돼서 모뎀에서 광택으로 바뀌어서 그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팩트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성장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다? 내가 바뀔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겁니다.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있는 한국말 대잔치 뼈아대! 예, 오늘은 완벽한 공부법 특강 제 7번째 시간. 예, 오늘 어떤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행운의 7이네요. 행운의 7. 네. 아, 되게 오늘... 어린이스럽다. 예. 제가 원래 어린이에요. 좋은 뜻으로 말하는 자, 거예요. 오늘 넘어가려고. 강의의 제목은 머리가 굳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 굳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저번 강의에서 성장은 사고방식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성장은 사고방식 갖자 얘기했더니 댓글 이런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달렸어요. 어떤 거냐면 하소연식으로. 고 작가님은 뭐 300건 그 사건이 빅 이벤트가 발생해서 바뀌었던 거고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신 박사님은 특이한 사람이고 그러면 쟤는 원래 그런 거. 원래 그런 거고 그럼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됩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질문의 해답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그거 하나 있어. 어떤 사람이 신 박사님 얘기는 안 나온 게 아니라 그 유튜브 기능 중에 그 콜론 찍으면은 그 시간 누르면 그 장면으로 갈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간을 해놨는데 이유도 없이 크크크 써놓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클릭을 해봤구나. 클릭을 해봤어요. 웬만하면 안 해보는데 뭐 내용도 없어. 보통 뭐 이렇게 막 설명하고 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런데 그분은 크크크야. 그래서 뭐냐니까 그 뭐 고정형 방식, 성장형 방식 얘기하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형이 닥쳐. 그거 했어. 아, 진짜 웃기더라. 그게 쾌감을 느꼈던 거야. 그러니까 그분도 되게 좋았던 거야. 그렇지. 네, 닥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캐럴 드웨기, 당연히 캐럴 드웨기 이 마인드셋, 고정형 성장형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하면서 그런 고민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정형 사고방식 갖고 있는 분들이 성장형으로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죠.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과 성장형 학생들이 성적이 딱 나눠지는 게 거의 중학교 수학, 미국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수학 때부터 이제 고정형과 성장형 아이들의 점수가 확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럴 드웨이 교수가 어떻게 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드릴게요. 고정형이라 성적이 낮다는 게 아닙니다.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는 고정형 사고방식 아이들을 어떻게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성장 사고방식 갖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가지 실험했습니다. 어떤 실험했냐면 아이들 모아놓고 반은 뭘 했냐면 수학 점수 떨어졌으니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법론을 얘기해줬고요. 한 그룹은 수학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의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두뇌는 고정되지 않았다. 두뇌는 연습으로 단련하는 근육과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더 똑똑해진다. 너희가 과거에 습득한 기술이나 능력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능력을 익히는데 연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생각해보라. 어떤 것도 단시간에 완전히 익힐 수는 없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런 내용의 강의를 했던 거죠. 한마디로 우리 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 같은 경우는 우리 열심히 운동하면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이걸 들 때 힘들었는데 운동하면 이걸 쑥 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과 똑같다 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성적을 봤죠. 봤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수학 공부의 일반적인 방법론을 얘기했던 아이들은 별로 성적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뇌는 근육과 같다. 그래서 바뀔 수 있다. 네가 노력을 하게 되면 라는 그 수업을 들은 아이 중에 반 정도가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성적이 낮은 고정형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성장형 사고방식을 관련해서 우리 뇌가 변할 수 있다. 네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네 근육과 같아서 네가 열심히 하면 뇌가 변해가지고 네가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그게 아마 1시간 강의였나? 2시간 강의였나? 그 짧은 시간 강의만으로도 아이들 성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저처럼 뭐 300건 사건처럼 특이한 이벤트가 있거나 좀 티가 내거나 그건 상관없이 우리 뇌가 변할 수 있고 우리 뇌가 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면 특정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다는 것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 실험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라일 수 있잖아.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캐럴 드웨 교수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근거 있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뇌의 가소성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가소성을 아이들한테 뇌의 가소성이라면은 그걸 뭐 어떻게 얼만큼 이해하겠습니까? 뇌의 가소성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린 성인이니까 우리 뇌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뇌의 가소성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런던에서는 택시 기사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길이 워낙 복잡해서. 워낙 복잡하고 게다가 내비도 안 봐야 되고 특별히 그 택시 기사의 어떤 택시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핵심적인 그 시가지 있잖아. 시가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뭐 가게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소를 대는 게 아니라 어떤 가게를 대면은 딱 거기에 딱 데려다 줍니다. 진짜 짜증나겠다. 근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또 그 택시 아마 면허점 비싸거나 그럴 거예요. 아무튼 되기가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런던 뭐 그 시내에 관련된 거의 모든 지도를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모든 이 뭐 지역을 알고 이제 운전하고 다니니까 뇌가 어떻게 변했나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뇌가 어떻게 했나 궁금해가지고 거기 런던 기사에 있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뇌를 촬영했어요. 이 둘을 비교했더니 흥미로운 그 사진이 나온 겁니다. 어떤 사진이 나온 거냐면 런던 택시 기사분들이 일반인보다 해마 뒤쪽이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뭐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뇌가 부은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뇌 연결성이 많아져가지고 뇌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가 이렇게 어떤 뭐 종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두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고 하나의 뇌세포에서는 뭐 적게는 1000개에서 많게는 10,000개의 신경소모가 있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졌다는 건 뭐냐면 이 신경소모 연결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택시 기사의 해마 뒤쪽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해마 뒤쪽이 뭐냐? 공간, 지각을 담당하는 공간에 관련된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변해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원래부터 커져 있는 사람이 택시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게다가 택시기사의 사진을 봤더니 택시기사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커져 있는 사람이 택시기사를 오래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다르게 또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런던 택시기사 공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부를 한 다음에 막 합격한 사람, 공부를 했지만 합격하지 못한 사람, 일반인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4년 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에 떨어진 사람과 일반인은 해마 뒤쪽이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4년 동안 택시 운전을 했던 그 기사분들이 뇌가 바뀌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 뇌는 변한다는 거죠. 변하죠. 네, 성인이 된다 할더라도 우리 뇌는 변하고 이 얘기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특정 분야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분야를 담당하는 뇌의 연결성이 촘촘해져서 그 일을 더 잘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보통 성인이 되면 몸이 안 자라니까 뇌도 굳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게 이제 뇌 과학 실험 이제 뇌 다친 분들을 이제 공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왜냐면 네. 특정 부위에 이제 그게 뭐냐면은
뭐라 그러지 통제 변이이 되잖아요. 음. 뭐 좌뇌를 다쳤다든지 음. 우뇌를 다쳤다든지 뭐 중뇌를 다쳤다든지 해마를 다쳤다든지 다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나 이제 그걸 보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뇌 과학이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나온 건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올해 그 종합검진에서 MRA를 찍었어요. MRA 뇌를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혹시 뭐 문제가 있나 해서 했는데 MRA를 딱 찍었는데 그때 막 우리 막 직원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뭐 뇌 폐색이 일어나서 큰일 났다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빨리 상급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그 엄청 쫄아갖고 갔죠.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그 다행히 괜찮은 게 어쨌든 저는 뇌 폐색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혈관이. 죽은 거예요 거기가. 근데 어떻게 뭐 그게 제가 그때 설명을 듣고 까먹었는데 이렇게 대칭으로 갔을 때 이쪽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도 있어야 정상인 건데 저는 가보니까 이렇게 그 MRA에서는 이렇게 그 MRA 또 종합검진센터에서 보시면은 그 뇌 전문의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데 전반적으로 뭐 다 평가해 주신 분들 혹시라도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에서 벗어나니까 저를 보낸 건데 그건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없어 진짜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이렇게 우회로 엄청 큰 혈관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그 이제 서울대 병원 전문의 선생님께서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보죠? 요거 보면 똑같은 기능의 혈관이 여기 있다고. 이거는 솔직히 모른다고. 이게 중간에 폐색이 온 건지 기형으로 태어난 건지 모른다고 그냥. 어쨌든 멀쩡하고 정상이랑 뇌랑은 다르다고 그게.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게 만약에 폐색이 왔었으면은 내가 그게 아니라 과학 뭐 과학책이나 이런데 뇌 과학 서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뇌가 지금 여기가 반이 없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비대칭이라니까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변하는구나. 내가 되게 과학책에서나 나올 법한 현상이 내 머릿속에 일어났구나. 그건 진짜 이게 뭐랄까 뇌과학 이게 생물학적인 증거랑 제 개인적인 증거랑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그거예요. 이거는 뭐 뇌를 까보진 않아서 안 바뀌었겠지만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제가 대학원에 가면 안 됐었는데 이게 연결되는 얘기네. 저는 이과에서 항상 성적이 높았지만 저는 항상 문과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말을 잘하고 뭐라 그럴까 수학은 그냥 억지로 하는 거고 나는 문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성적이랑 상관없이 좀 그런 면에서 고정형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박사도 억지로 갔으니까 막 너무 힘든 거야. 나는 우리 지도 교수님 처음 봤을 때 맨날 이렇게 아이디어를 줘요. 교수님 이거 실험해보라고. 내가 그래서 저 인간은 저 어떻게 다 알지? 내가 맨날 그랬어. 저 어디서 하는 거지? 내가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 한번 어디서 하러 온 거냐고. 보통 학생들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교수님이 논문에서 봤다는 거예요. 어느 논문에서 어떻게 본 거냐?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선생님 어이가 없었나 봐. 그러니까 봤다는 거야 자기가. 난 아이디어 내는 게 너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게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 아이디어 도대체 연구하는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떻게 내는 거지?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게 나한테 되게 압박감이었고 스트레스였어요. 박사를 하려면 아이디어를 내가 내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내가 진짜 논문을 많이 봤거든요. 논문을 또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스키밍을 되게 똑똑하게 일을 했어요. 주제 선정을 하기 위해 수천 개를 진짜 농담이 아니라 막 이렇게 막 과장할 때 막 몇백 개 될 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막 몇천 개를 막 천 몇백 개를 이천 몇백 개를 이런 식으로 논문의 앱스트랙이랑 그 초록이랑 그 피규어 그림 그래프를 내가 다 봤어요. 다 그냥 엄청 빨리 보는 거 하나 보는데 뭐 한 2, 30분 안에 다 보는 거 하라 그래서 2, 30개를 막 진짜 30개를 꼬박꼬박 봤어요. 진짜 막 100개도 봤던 것 같아. 막 빨리 볼 때는. 그러면서 막 체크를 했어. 싹수가 좋은 논문. 이렇게 막 주워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생겼을 때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핀이라는 주제가 연구 시작된 지 6년밖에 안 되고 카본 나노튜브는 다 보진 못했는데 훨씬 오래전에 돼서 그래핀이라는 주제 6년치 그걸 거의 다 메이저급은 제가 인도 또 인턴이 다운로드를 다 받아줘갖고 내가 다 봤어요 진짜. 이렇게 다 보고 나니까 진짜 이건 이제 생물학적인 게 아니고 이건 비유예요. 내 뇌가 깨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진짜 내가 변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사고방식이 바뀌었으니까 뭐가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뭐 생물학적이든 뭐 정신적이든 뭔가 변화는 있던 거 아니야.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해. 그냥 아이디어가 내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 우리 교수님이랑 내가 YJ 아이디어 뱅크라고 적어놓고 PPT에다 그냥 아이디어만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것만 20몇 개, 30몇 개 이렇게 있어서 나는 박사 때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실험을 못하진 않고 막 나눠줬어 아이디어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내가 우리 부사수들도 훈련을 다 시켰고 최소한 하루에 한 개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이제 내가 요령이 생겼으니까 쓰레기 논문까지는 볼 필요 없고 양지르 논문만 다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그 능력 자체가 형이상학적인 뭐 어떤 특정 우리가 물리적 기반이 없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활동이라는 것은 뇌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생물학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되냐? 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분야에 관련된 일과 공부를 또 경험을 많이 쌓게 되면 거기에 신경 소비가 많아져서 속칭 예전에는 이 분야를 감당할 때 속도가 모뎀이었어. 삐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하면서 막 중간에 끊기고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분야를 많이 하는 순간 이게 막 촘촘해져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지금 5G 나오죠? 뭐 광케이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효율이 극도로 좋아지는 겁니다. 독서도 마찬가지고 독서하는 뇌가 아닌데 이게 실제로 초보자 뇌하고 독서 수련가의 뇌가 자체가 틀려요. 아예 생겨 먹은 게 틀려. 효율이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경로가 되게 달라요. 그 경로는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뇌가 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하게 모든 신체는 성인이 되면 노화를 하지만 뇌는 죽을 때까지 그게 계속 변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뇌 CEO를 할 수 있는 전두엽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에 되게 성숙해져요. 그 전까지는 거의 미성숙입니다. 더 성장을 해야 돼. 그리고 의사결정 이 전두엽의 최고 베스트는 보통 45에서 55세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가끔 예로 드는데 제 치과 의사 친구가 진짜 똑똑한데 걔가 한번 치과를 하면서 좀 시련이 있어갖고 뭔가 이렇게 좀 소송에 휘말려갖고 나쁜 건물주를 만나갖고 치과를 좀 한 1, 2년 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걔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인터넷만 하는 거예요. 네이버만 보고 맨날 그런 거예요. 내 친구가 나한테 그랬다니까요. 자기 바보가 된 것 같다고. 진짜로? 맞아요. 진짜 바보가 된 것 같다. 자기 생각을 못 하겠다고 진짜. 너무 진짜 자기가 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집중을 도저히 할 수가 없대요. 그냥 걔는 또 스마트폰을 보지도 않아. 걔는 그냥 이제 그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원장실에 앉아서 자기는 진짜 나한테 그러더라고. 네이버 기사 한 개도 안 빼고 다 보는 것 같다. 장난, 자기 모르는 거 없다고. 자기가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거 없다고. 그래서 근데 바보가 된 것 같다고 자기 계속 그래서 하소연을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책 좀 읽어 바보야 내가 그랬는데 못 읽겠대요 이제. 너무 한 3년 동안 4년 동안 네이버만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뭐 뇌를 우리가 또 까볼 수는 없지만 뭐 바뀐 거죠 그게 나쁜 방향으로. 그래서 이 성장 사고방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뇌과학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우리 뇌가 다 똑같은 뇌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는 그 뇌가 변하는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특정 분야 일을 많이 하면, 특정 분야 공부를 많이 하면, 특정 분야 경험치를 많이 쌓으면, 특정 분야 스킬을 많이 키우면 어떻게 된다? 그 분야에 신경 쓰기가 촘촘하게 돼서 모뎀에서 광캡으로 바뀌어서 그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게다가 이거잖아요. 뭐 캐롤 둑이 이 마인드셋이라는 이론 자체가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논파가 됐겠죠. 여러분 이 학계에서 주류로 살아남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막 눈을 부리키고 저게 뭐가 틀린지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눈을 부리키는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저거를 까는 논문을 쓰면 내 실적이에요. 그렇지. 그러기에 그게 자기 실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까요. 그래서요. 그렇죠. 그러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뇌 가소성도 그렇고 이 성장 사고방식도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런 뇌과학을 믿으시고 나는 계속 특정 분야에 관련된 것들을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 성장의 끝은 한계가 없다. 라는 마인드로 이제 마음 먹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예도 있네. 제 아는 후배가 어디 스타트업에 있었냐면은 뇌파를 조종하는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헤드셋 같은 거 썼는데 헤드셋이 아니라 그 특정 주파수를 써서 어떤 특정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중력 올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큰일인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되게 한창 하고 있거든요. 약물 복용이 아닌데 운동선수 능력이 이게 이제 실험 중이에요 아직은요. 120% 130%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외부에서 이거는 일시적인 거죠 일단은. 근데 그게 그러면은 뇌파를 건드려서 여러분 뇌를 진짜 여러분 생각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지랑 상관없이 뇌파를 건드려 집중력이 올라가는 거야 그게요. 그 정도로 여러분 진짜 뇌과학이 요즘에 발달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그 스타트업은 그래서 뇌 이미징까지 하려는 게 목표예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요즘에 진짜. 그러니까 뭐 뇌 변화했다는 뭐 케이스는 뭐 너무 많죠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막 그거 뭐 뇌 다쳤는데 안 됐고 뭐 우회로로 잘하고 그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무조건 바뀌어요. 이거는 그냥 팩트. 그래서
이런 것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성장 사고방식 가질 수 있는 가장 물리적 근거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캐럴 드웨이기 몇십 년 동안 이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낸 것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주류 어떤 심리학으로 잘 잡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팩트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성장 사고방식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만약에 재능이다 그러면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요. 재능이어서 뭐 나는 노력해도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제가 볼 그럼요. 때.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그렇죠. 끝난 거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뭐 다 성향 탓해버리고 그냥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나는 안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바뀌어. 여기 수학 아이들 중에 고정형으로 성적 낮은 아이들이 수학 점수 반이 바뀌었잖아요. 수업 한번 듣고 나서. 그다음에 그 멘토링 프로젝트 하면은 일주일에 다 책 미니멈 한 권씩 읽는다니까요. 독후감도 쓰게 하고 제가. 그럼 다 그래요. 박사님 저 발전하지 너무 못한 것 같다고. 뭘 발전하지 못하냐고. 너 8주일 동안 8권 읽었는데 그래요. 너 그럼 1년에 책 몇 권 읽었는데 10권도 안 읽었죠. 빵권 읽었지 이러다가 그러면 8주에 8권 읽었는데 벌써 바뀌었지. 근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요. 저희 뼈아대 댓글 쭉 보십시오.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원래 책 안 읽다가 우리 그 뭐지 완공 읽고 또 일치 읽고 혹은 그 체인드 그라운드 영상 보고 뼈아대 영상 보고 독서 시작한 많아요. 분이 또 우리 진짜 좀 엄청 많아진 댓글 사람도 수준이 있고. 높아. 그렇죠. 뭐 요번에 보면 막 공무원 분이신데 막 50대 넘으시는데 그거 자기 이미 공무원이야. 또 5급 준비하고 있대요. 뭐 뇌를 어디까지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분이 많아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공무원이라는 게 그거 한번 뚫고 안정성이 되게 큰 메리트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또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귀감이 되더라고 그분은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믿음장이에요, 믿음이요. 믿음장. 사고방식은요, 믿음이에요. 내가 박힌 게 아니야. 성장한 사고방식이 삐 박힌 게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 믿음을 바꾸면 돼요. 고정형이라는 것은 날 고정적으로 내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난 성장하는 사람이다. 왜? 내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우리 뇌가 성장한다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성장 사고방식이 주는 혜택이 이렇게 큰데? 그런 걸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고정형에서 성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을 제가 좀 마지막에 이제 정리 하나 중요한 거 알려드리면서 요번 끝내면 되죠, 요거요? 예, 이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믿음은 시작입니다. 시작. 정확하게 말하면은. 왜냐면 또 믿었는데 안 바뀌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믿기만 한다고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시작이고 그 다음은 뭐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창에 강의할 게 메타인지 내 상황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동기, 그 다음에 목표 이런 걸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책의 그 흐름이에요. 시작을 믿음으로 세팅하지 않으면은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목표가 좋고 뭐 동기가 있고 그래도 나는 안 바뀌는 애야. 그럼 어림도 없다. 그냥 불 켜고 찬물 끼고 불 켜고 찬물 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끼얹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가장 올바른 시작,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다? 내가 바뀔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되게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더 효과적인 거고. 같은 걸 했을 더 때 가능성도 높고.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강론, 믿음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강론, 그렇죠. 메타인지. 왜냐면 날 알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동기부여, 근데 심지어 몸, 일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말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한 뭐 50강이 될지 100강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믿음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자기 효능감 얘기하고 믿음 마무리. 믿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자기 효능감이란 무엇인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